공정수사 기대 어렵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옥중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정치 투쟁을 선언하고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 의도를 뭐라고 보시는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검찰이 옥중 조사를 거부했어요, MB가. 그래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검찰이. 그리고 옥중 SNS를 통해서 의견을 밝힌 게 있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검찰, 강원 MB 변호인이 얘기한 겁니다. 검찰, 주변 사람을 끊임없이 조사하고 피의 사실을 무차별 공개하고 아예 공정한 수사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다. 추가 조사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조사는 앞으로 다 거부하겠다. 다만 재판은 당연히 와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옥중 조사는 거부하며 SNS를 통해서 천안함 용사들을 못 찾아서 유감이다 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옥중 조사는 뭐 똑같은 질문에는 답변 안 한다 이래서 거부한 거고. 그리고 MB 독거실 찾아가서 검찰이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조사가 무산돼서 추후에 다시 조사할 계획이라는 것이 검찰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심적으로 충격이 있으신지 별 말씀을 많이 안 하셨고요. 네. 그리고 저희들하고 상의한 사건에 관한 그런 부분은 제가 변호사로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니까 그거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검찰 방문 조사에 불응할 방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검토하는 거 맞나요? 네, 그것은 전혀 지금 검토 대상 아니고요. 이미 조사를 다 받으셨는데 조사에 대한 지난번에 조사에 대한 부분을 바꾸거나 첨부할 것이 추가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사실 무의미하죠. 근데 그 혐의 부인하시는 입장은 지금 그대로인 거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선 이거 양 박사부터 의견 주시겠어요? 예, 저는 아주 비창의적인 정치 투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됐었을 때 했던 플레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년 가을에 했던 그 플레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은 아예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하는 플레이고 해서 매우 비창의적인 정치 투쟁이다. 두 번째, 사실상 검찰 조사의 거부가 아니고 사실 법리 논쟁의 포기겠죠. 10여 개의 혐의와 측근들에 의한 그 구체적인 진술 앞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버티고 변명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측면에서 검찰 수사의 거부가 아니고 검찰 법리 논쟁의 포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최진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보수여 일어나라. 보수 측 지지자에 대한 SOS 선언이다. 저는 뭐 그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저분 정치인인 줄 알고. 뭐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 법적 절차라고 하면은 법적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대통령이셨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3월 말에 그 구속됐을 때도 5차례에 걸쳐서 출장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었습니다. 그것에 비했을 때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로 이제 이와 같은 그 거부를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보수적인 대통령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없는데요. 보수 진보 가릴 일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아마 나름대로의 보관은 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한마디로 더 이상 어떤 조사를 해서 받기보다는 이왕 있는 것에 재판에 다 본인의 조사를 하건 말건 재판에 넘길 거니까 재판에 다 넘기고 나면은 그러면 그 모든 서류를 이제는 복사를 해서 변호인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대답하기보다는 나중에 재판에 넘겨서 서류를 다 본 다음에 그때 법정에서 그 대응을 하겠다. 그와 같은 전략인 것 같은데 예전에 한명숙 전 총리가 이와 같은 일을 했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검찰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른바 묵비권을 행사했었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었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났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님. 표면적으로 첫 번째 내세운 이유는 검찰 불신 그리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너무 심하게 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네, 결론적으로는 조사를 받아봤자 본인들이 유리할 것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특히 검찰이나 경찰이 유도신문에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불리하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히 조사받다가 덜컥 걸려들면.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변호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런 조사에 응하기 좀 힘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돈이 많이 없으신가 봐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변호사분이
그 정동기 변호사님이 이미 그 변호를 못하게 됐죠. 네. 그러니까 강훈 변호사님하고 피영현 변호사님이 계시는데 아이고야. 박명환 변호사님은 이미 그만뒀단 말이죠. 네, 그러면 예. 두 분이서 사실은 이 옥중조사와 관련해서 옆에서 참여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줘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그게 강훈 변호사님 연세도 많으시고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인 이유도 그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이번엔 준비되셨어요? 말씀으로만 하세요. 아, 그렇게. 예. 이게 뭐 우리 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참 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너무 품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사실 그래도 본인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참 겪어야 될 마음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정말 이 눈꽃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예. 저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 본인이 뭐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그리고 검찰 조사 받을 건 받고 또 소명할 건 소명하고 그러는 게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의 보고 싶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할 것은 하지 않고 정말 이 그 무슨 뭐 누구 코스프레 하는 것도 아니고 SNS 통해서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SNS 통해서 뭐 천하만 추모글을 올리면서 그런 모습들은 좀 이게 어울리지 않고 격에 맞지 않는다. 본인이 뭐 늘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최소한 이 국민들에게 참여의 표시라도 참여의 마음을 가진다면은 성실하게 검찰 조사 받고 또 뭐 본인이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그래서 또 뭐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또 벌 받을 건 받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최소한 늦게라도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들이 나라다운 알겠습니다. 화는 좀 덜 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명희 전 의원님. 일단은 제가 오늘 좀 기이한 현상이 있는데 자칭 보수 논객이라 그러면서 왜 보수적인 어떤 정치 진영을 이렇게 그냥 시종일관 비판을 하시는지 좀 하여튼 이해가 안 가는 분이 하나 있어요. 제가 언제 그 양반한테 그 보수라고 불러줬습니까?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습니다. 이게 진짜 보수의 시각을 한번 보세요. 그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 사건을 그 정치적 탄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정치적 탄압이라고 그랬으면 대응을 정치적으로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다 지난 다음에 한 2달 후에 결국에는 이제 감옥에 가게 되면서 이제부터 정치적인 투쟁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해지를 때 그때 일어나셨다. 좀 늦었다. 입맛 들어오니까 서산에 해 넘어가는데 그렇죠. 그때 일어나서 아침 쌀떡에 쌀 떨어지는데 입맛 들어온다. 근데 이번에 이제 지금 또 보면은 두 번째로 그야말로 이제 그 정치 투쟁을 또 하시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다, 명진아. 그러면서 아마 먼저 정치 투쟁하는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따라서 나도 정치 투쟁한다 이렇게 따라가는 모양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제 그럼 언론인 출신 김광덕 전 부장님 정리해 주십시오. 어떻든 뭐 말씀들을 잘해 주셨는데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어떻든 이 옥중 조사를 거부한 거는 정치 보복을 주장한 1월에 그 서재 성명 당시에 벌써 한 2달 지났죠. 그때 프레임을 다시 주장하는 거로 가려는 거고 며칠 전에 구속되는 날만 해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겠다. 내 탓이다. 자책감을 느낀다 했는데 그거하고는 이제 스탠스가 또 달랐어요. 또 감옥에 직접 들어가 보니까 좀 생각이 좀 달라진 것 같고. 그래서 또 하나는 법리 논쟁이나 투쟁을 하더라도 막상 나오는 형량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막상막하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열심히 받아봐야 별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런 판단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말씀하셨나요? 요거 한 가지만 개인 비리가 지금 이제 드러난 거죠. 그리고 이제 측근들 가족 일부의 진술도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검찰 조사에서.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MB 측이 공정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건 뭔지 의미를 좀 이건 변호사님들께만 잠깐 여쭙죠.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는 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검찰에 이와 같은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지난번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한 것이다. 또 대통령께서는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물을 것을 여러 차례 천명하셨다. 하지만 구속 후에도 검찰은 함께 일했던 비서진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러 조사하고 있고 일방적인 피의사실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고 검찰의 추가 조사에 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 조사를 다 거부하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 조사는 다 거부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재판은 당연히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노 변호사님 준비하셨네요. 네, 사실 현재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정치 투쟁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게 사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정치 프레임으로 지금 몰고 가시는 거가 전혀 효과가 없을 거라고 일단 첫 법원에서 번째 그거 봐요. 안 따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정수사가 어렵다, 뭐 정치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탈출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싸움하겠다라고 얘기는 계속 해왔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땐 탈출구가 없어 보이고 명분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신기류를 쫓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측근의 뭐 가족 일부가 진술을 했는데 그걸 거부하자니 최준영 변호사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문 대통령에 보내는 호소문 같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나만으로 부족하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대통령이 반복 이와 같은 영어의 몸이 되는 것은 나로 족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최고 책임자인 내가 이제 구속이 됐다고 하면은 더 이상 관련되는 사람한테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은 이제 끝내자 그런 호소인 것으로 전 하기야 전 읽히는 것 같은데요. 김윤호 여사 조사가 걸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강훈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발표했던 언론 보도문 같은 경우에도 왜 내가 구속이 됐는데 이후에도 관련된 사람을 계속 부르냐 하는 그 부분이 바로 나면 이제 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무엔의 호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며칠 법조인만 여쭙는다 해도 아니 왜냐면 이제 이게 법정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뉴스와이드는 어떤 특히 정치 어떤 토크 프로그램이니까 이 정치적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법적으로 할 거면은 왜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보세요. 아니, 법적 자문을 잠깐 구할 문제다. 그 아니 이제 보세요. 이게 제가 볼 땐 이래요. 지금 MB가 측근이나 가족 진술도 다 있는데 공정수사 어렵다고 한 의미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MB가 야 특활비 그거 북한한테 쓴 거다 공작금으로. 이 얘기를 난리예요, 지금 북한이 난리죠.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 그림 보세요. MB는 황새인데 그 참모들은 사실은 뱁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MB가 참모들이 모르는 일들을 많이 알고 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참모들의 진술만 무조건 믿고 그것을 어떤 유죄다 무죄다라고 파악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MB가 그래서 니들이 진술 참모들이 했던 진술 가지고 전부 그것이 어떤 사실인 것처럼 하면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이것이 공정수사가 어렵다라고 얘기한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주목해야 됩니다. 진짜로. 네.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아빠 넘어가세요. 근데 이해는 하셨습니까? 앵커께서 지금 자명진 전 의원이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습니까? 아니, 제가 꼭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최변 제가 해석이 안 돼서 그러는데 계속해서 최변을 위장보수라고 공격하는 차 의원의 저 이야기를 이해는 하셨나요? 저는 답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렇죠. 예. 아니, 위장보수란 말 안 썼는데? 그걸 거의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이간질을 시키십니까? 저 나중에 보죠. 근데 11년 하나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다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MB가 지금 아무리 본인이 탈출구가 없다고 해도 그럼 본인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 내가 다 안고 가겠다. 그랬으면은 모든 것은 일관하게 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지금 측근들이 원세훈 국정원장부터 시작해서 김백준, 김희중 다 최측근들이 그것도 문고리 그다음에 금고지기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또 심부름하는 사람
집사 이런 분들이 하나하나 지금 다 구체적으로 증언해서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마치 정치 추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에게 두 번 모욕 당할 거다. 알겠습니다. 서가분 의원님 몇 선이시죠? 죄송. 두 번이요? 네. 역시. 차명식 전 왜 그러냐면 처음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와서 굉장히 긴장된다, 뉴스와이드 이러더니 오늘 거의 장악을 하시네요.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단 이제 11년 전에요. 경선이 있었잖아요. 박근혜, 이명박 두 후보 간에. 그때 이제 서로 의혹 제기를 한 거예요. 그게 부메랑이 돼갖고 지금 감옥에 같이 갔어요. 지금 두 대통령이. 서로에 대해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그걸 한번 잠깐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는 2007년. 도곡동 땅이 누구 땅이냐?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다. 2018년. MB 구속영장에 도곡동 땅 MB 차명재산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11년 전에 예언을 했다네요. 들어보시죠. 지도자는 그 국민들보다도 높은 수준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 자녀 교육을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해놓고 교육 정책을 말할 수 있겠는가. 또 등록세를 12년 동안 내지 않았던 분이 조세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가 있겠는가. 또 노조 설립 방해죄를 저지른 분이 노동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또 한 달에 125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던 분이 편법으로 2만 원밖에 안 냈는데 의료복지 정책을 말할 자격이 있겠는가. 또 본인 소유의 상가 건물 거기에 환경 개선 부담금도 내지 않아서 압류를 당했는데 환경 정책을 말할 수 있겠는가. 국민이 지켜야 될 6대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인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한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나. 몇십 년 전 일을 쭉 잘 찾아냈습니다. 대부분 있었던 일 같긴 합니다. 도곡동 땅이 누구 땅이냐?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도 왜 덮고 있습니까? 떳떳하다면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내 땅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동의서만 갖다 주면 됩니다. 지금 피한다고 검찰이 계속 입 다물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곡땅이 어떠다고요? BBK가 어떠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참 착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들 지금 우리 패널 계속 준비하고 계신데. 노영희 변호사 되셨네요. 사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제 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009년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석유공사에서 4조 5천억 원짜리 하베스트 유전을 인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99% 우물이거든요. 거의 유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인데 이것을 인수할 때 그 평가 보고서를 누가 작성했냐면 메릴 린치라고 하는 회사에서 작성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회사에 김백준 씨 아들이 재직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그 메릴 린치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게 거의 가치가 없는 유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숨겼다라고 그러단 말이죠. 그 얘기는 결국 최순실 씨의 정유라를 연상케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서로 나무랄 필요도 없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영석 박사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현재 구속되어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각이 중요하지는 않다.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이걸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2009년 6월 15일 날 김대중 대통령이 6.15 기념식에서 생애 마지막 연설을 하십니다. 마지막 연설을 하시면서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나오는 농민의 아들로 갔고 그다음에 부산 상고와 목포 상고를 나왔고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갔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피를 토하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현재 같은 길을 간다면 국민도 불행하고 이명박 정부도 불행해진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말합니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예. 이미 김대중 전 대통령 눈에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불행을 자초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일찍이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결국은 그렇네요. 구속되는 과정까지 우리 국민들은 목도하고 있습니다. 미리 알지를 못한 게 참 어리석음이죠. 최진영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제가 쓴 것은 보수의 분열, 한마디로 친이계와 친박계가 나뉨으로써 결국 10년 동안, 9년 동안의 그 집권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보수가 분열하면서 그것이 바로 보수가 폭삭망하는 전조가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까 지금 그 양문석 박사님이 그 얘기하신 게 왜 이게 위장 보수네 그런 저는 그렇게 그와 같은 말 언급 자체가 굉장히 저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수적인 가치를 지향하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적극 커버하지 않는 것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적어도 지금까지 나오는 것 봤을 때는 보수 가치에 현저히 어긋난다라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보수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커버하는 것 나름 그것에 대해서는 향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수가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친이와 친박을 넘어서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안타깝지만 지금 보수가 새로 살기 위해서는 어쨌든 법적인 측면에서 깨끗하게 재탄생해야 된다는 그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잘했다 잘못했다 그것을 커버해주기보다는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해야 될 부분은 냉정하게 반드시 여기에서 풀어야 된다는 점에서 저의 논조는 그와 같은 것에 근거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차명희 전 의원하고 달리 우리 최진영 변호사가 그 양심적 보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 약간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하는 것은 현저히 방송에 부족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 비아냥거리는 거 가지고 진심으로 동의한다니까요. 보수의 재구성과 그 새로운 변화를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보수에서도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시각은 그렇다는 말씀인 겁니다. 제가 그냥 정리할게요. 그저 남의 돈 도둑질해 먹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 젊은이들이 이 땅의 젊은이들을 가장 화나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불공정한 게임이에요. 편법에 의해서 부를 대물림하는 거예요. 그건 못 참는 거예요. 그건 보수 진보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건 다 동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광덕 전 부장 얘기해 주세요. 네, 그 11년 전 경선을 거친 두 전직 대통령은 지금 무슨 생각할까? 이게 질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역시 대통령까지 지낸 이 두 사람의 그 예언 능력은 대단하구나. 두 사람의 그만큼 정보력이 있었죠. 11년 만에 적중했다. 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당시 후보의 최태민 그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그게 올무가 될 거라 그러면서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대해서 BBK와 다스 의혹을 제기하면서 어쨌든 이런 것들로 인해 서로 비극을 맞을 거라고 주장했는데 딱 11년 만에 둘 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런 거는 역시 됐고, 또 하나는 순망치안이라는 걸 느낄 겁니다. 서로 간에 서로를 치지 못해서 안달이었는데 지난 2016년 총선 참패와 그리고 탄핵 정국 속에서의 서로의 분열이 결국에는 오늘 또 나오는 정치적 공학적으로 볼 때 이런 거를 더욱 재촉했다. 기본적으로 법률적 그리고 여러 가지 범죄가 있었던 걸 전제로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더욱 재촉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그 양해 말씀 구할 거는 그 한국당 그 판넬에다 쓰셔가지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옛날 한국당 전에 전에 있던 오해 당에 있으실까봐. 아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겠어요? 예. 11년 전 2007년입니다. 예. 한나라당의 경선의 모습들을 우리 좀 전에 봤고 지금 김광덕 부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때 나왔던 아까 뭐 도곡동 땅, BBK, 그다음에 각종 차명 재산, 뭐 이런 것들 다 뭐 새빨간 거짓말인다라고 높여서 외쳤는데 그게 다 진실로 밝혀졌고 또 이명박 후보가 얘기했던 이른바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 건도 결국은 이게 탄핵의 그 도화선이 되고 그게 현실로 됐습니다. 당신의 그렇죠. 경선에 누가 크고 누가 뭐 옳고 그르고 누가 까미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 보기에 사실 도토리 키재기
그런 시간이. 경선이었는데 예. 결국 그 피해는 잘못 선택한 이 지도자들 때문에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다 받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20년, 3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결국 촛불혁명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라고 외쳐서 지금 바로잡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지 지금 뭐 보수네 진보네 또 보수의 분열 그런 분열을 안 했으면은 분열을 안 해서 이게 덮고 갔으면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에 우리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게 괜찮은 겁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그 시각은 대단히 정말 그야말로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아직도 이 자성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았다. 아직도 멀었다. 보수. 차명인 전 생각이 듭니다. 그 축약해서 얘기 좀 하세요. 나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아니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제가 일단 아까 그 양문석 소장이 이렇게 중간에서 사이를 벌려놓은 거 빼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최 변호사한테 그 장제원 의원이 용어를 아주 그냥 정확하게 품격 있게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만 그 원인에 대한 그 이해 이런 것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MB가 무슨 뭐 흠결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MB에 대해서 지금 뭐 그냥 20년 전 것까지 다 뒤집어 씌우는 금융실명제 이전 것까지 다 뒤집어 씌우는 이것을 과연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는가? 그런 문제 그리고 그렇게 하는 당신들은 정말 깨끗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눈이 필요하다. 그 진정한 우파라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 들어요. 이 두 대통령이 지금 무슨 생각할까? 제가 이 얘기하면은 이제 친박 MB를 지지하는 분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전부 다 저한테 유혹하겠지만 저는 두 사람이 지금 2인 삼각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반목을 좀 없애고 서로가 힘을 합쳐야 될 때가 아닌가. 물론 이제 이 본인들은 그런 생각 아직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지금쯤 그 생각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다 드셨어요? 차 의원님 그 20년 전, 30년 전 옛날 거 다 끄집어내서라고 얘기하는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게 지금 다스가 이명밖에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BBK가 뭐겠습니까? 다스에서 투자한 회사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결국 그걸로 인해서 대통령 당선됐잖아요. 서가문 전 의원님. 그걸 우리가 결코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되지도 않는 소리 하십니까? 그게 어떻게 되지도 않는 소리라니요. BBK 때문에 당선되다니요? BBK 때문에 당선됐잖아요. 그 말씀은 좀 지나친 확장 해석인 것 같습니다. 확장 해석이 아니고 500만 표가 어떻게 그거 하나로 결정이 됩니까? 그 대선이 경선 때부터 지금 아까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또 BBK 외치는 거 봤잖아요. BBK 얘기하고 제가 좀 그다음에 다 얘기를 그냥 제가 땅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거짓으로 드러났는데 그만하시고요. 야당 지금 어떻게 나올지 대통령의 개헌 발의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